다음은 지금 굉장히 또 불붙어 있는 이슈가 있죠. 가덕도 신공항. 이게 무려 15년인가 됐다면서요. 예, 예. 그 역사가. 예. 그래서 이것이 알다시피 부산시장 보궐선거야말로 민주당의 어떤 진짜 기책사유 속에서 시작되는 건데 그 기책사유를 덮을 수 있다. 이런 기대 속에서 이게 선거용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또 국민의힘대로 복잡해요. 예? 부산 국회의원들은 먼저 가덕도 신공항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를 또 먼저 했어요. 이게 그래서 TK, PK까지도 그렇고 하여튼 가덕동 신공항이 한 1년 몇 개월 끌었죠. 그 국무총리실 산하검증위원회에서. 그래서 김해 신공항은 이런저런 점에서 문제가 많아서 재검토 필요하다. 이 부분이 바로 가덕도로 가는 건 아닌데 그 결론이. 근데 지금 가덕도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먼저 이야기를 좀 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토건이 과도하게 심각하게 나라를 망쳐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새만금부터 시작해서 사대강부터 시작해서 또 뭐 전국에 이 공항 15개 중에서 11개가 지금 적자고 그중에 청주, 무안, 양양 이런 걸 만들 필요도 없었던 공항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경전철, 민자고속도로부터 정말 과도한 형태의 토건, 즉 이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인데 솔직히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덕도에 있으나 김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마치 가덕도에 가야 부산이 발전하는 것처럼 퍼뜨리는데 그건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여건이 프레임으로 던져서 야당에 부산 의원들도 선거 앞두고 반대 못할 거다 했는데 15명이 또 특별법안까지 해서 그거 찬성한다 이렇게 몰아가고 김종인도 찬성한댔거든요. 저는 야당이요. 설사 선거에 지더라도 이 국민의힘당 의원하고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은 옳지 않은 형태의 11조나 들어가는 과도한 토건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 시민의 발전과도 관계없다. 그 돈이면 부산의 이 쇠락한 구도심을 살리는 그런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자체를 반대한다. 시민도 찬성해달라. 이렇게 말해야 될 건데 프레임을 던지면 던지는 대로 다 걸려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아무리 찬성해봤자 한 사람은 여권이지 야권입니까? 과거에 뭡니까?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설사 지방선거를 지더라도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퓰리즘적이고 이 토건적 낭비 너네들이 비판해 왔지 않냐. 그런데 약간 보수해서 쓰면 되는 공항을 왜 저렇게 하느냐고 해야지요. 이 미친놈들이라고 봅니다. 저기 그 프레임에 걸려들었다니까 이번에 관련 여론조사가 있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실 뭐 가덕도까지 확정을 짓지 않았는데 어쨌든 대구 경북 쪽에서는 가덕도로 보고서 대구 경북 중심으로 정치인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고 대구시장도 그렇게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국민들한테. 지금 가덕도와 김해공항의 위치와 관련해 대구 경북권에서 가덕도 공항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이 이래 나옵니다. 대구 경북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41.1%. 대구 경북이 관여할 일이다. 25.1%.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지역으로 들어가도 저기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역은 여기 지금 없는데 대구 경북이 보면은 한 1% 정도가 관여할 일이라는 게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관여할 일이라고 높게 나오는 게 반면 부산은 당연히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보죠. 그 무슨 이야기하면은 이 대구 경북 지역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마치 대구 경북민들의 정서상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관여할 일이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약 한 30 뭐 몇 프로 정도 밖에 그리고 나머지는 관여할 일이 아니거나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대구 경북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는 그냥 정치인들이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대구 경북은 이미 대구공항을 저쪽에 의성군이 인접지역에다가 통합공항 이전하기로 자기네들은 그렇게 국제공항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왜 PK 지역에 가서 그렇게 이러라 저러라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여론상 지금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대표가 오늘 보니까 대구 경북 신공항도 특별법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다 보니까 네, 차기서 저는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출발한 거가 언제부터 왜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황 소장 말씀은 새만금 4대 뭡니까 4대강 개발 이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없던 거를 시작했던 거고요. 사실은 이 지금 김해공항, 동남권 신공항의 출발점은 김해공항이 포화 상태다. 그리고 상당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2002년도에 신의산이라고 김해공항 인근에 있는 산에 그 중국 민항기가 해양하다가 거기를 들이받아가지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죠.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의 출발점이 시작된 겁니다. 아, 이 상황이 그게 2002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상황으로 계속 두면 지금 김해공항이 지금 포화 상태가 되면 앞으로 가면 이걸 확장해야 되지 않나? 이걸 확장해야 되는데 가면 이 상황에서 가면 확장이 가능할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럼 김해공항이 만약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럴 차에 그럼 차라리 아예 다른 데를 가서 지금 동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신공항을 만드는 게 어떨까?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김해라는 입지 자체가 지금 이제 너무 한계가 많으니까 뭐 부산이 도심이 발달하면서 부산의 외곽에 있던 김해공항이 거의 지금 그 옆으로 주택이 들어서고 하면서 소음 피해도 많이 나고 그리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이 남해 고속도로하고도 좀 부딪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 새로운 입지를 찾자. 그러면 새로운 입지를 찾아서 하는 김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동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공항을 하나 만들자. 거기서 논의가 시작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에 그러니까 새만금이나 4대강 개발하고는 없던 거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입지의 문제인데 입지가 떠올랐던 것이 이제 밀양하고 가덕도였는데 문제는 이 동남권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대구 경북이 거기 수요로 들어간 겁니다. 수요가 들어가면서 문제는 대구 경북 쪽에서 가덕도까지 접근성이 너무 멀다. 그래서 이제 그 밀양을 그러니까 상당히 선호했던 측면이 있고 거기서 보니까 이제 일종의 지역 간 대결처럼 이렇게 커져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동남권 신공항 자체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가 그 이야기를 먼저 던졌고 이걸 갖다가 공약화하고 실제로 정책화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라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 다 대선 공약에서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김해 신공항 차원이 아니라 김해공항 확장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또 다른 공항을 만들고 하는 것 갖다가 사실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사람들이 심어준 정파가 사실은 이 보수 정파라는 거죠. 근데 그걸 책임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뒤집으면서 내놓던 안이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을 해서 이걸 갖다 신공항으로 갖다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부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 지금 신공항 자체가 김해 신공항 확장한 자체가 일종의 그러니까 활주로가 V로 들어와요. V로 들어오는데 이것도 상당히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또 이 지금 공항 검증위원회 하면 여기도 지금 산을 깎아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산을 깎는 데 있어서 과연 부산시하고 협의가 됐느냐 이런 법적 절차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김해 신공항을 만드는 과정에서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의 이 적법성의 문제가 딱 벽에 부딪히니까 제일 먼저 이걸 치고 놓은 쪽이 국민의힘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건 아까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이거는 부산에 있는 공항이 좁아서 그걸 어떻게 확장하자는 쪽에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의 그러니까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부산 경남 울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항공시대 글로벌 시대에 우리 나름대로의 편익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금 수도권의 논리에 보면 아니 이 좁은 국토에 그 번듯한 인천공항이 있는데 왜 저기다가 하나 더 만들어 쓸데없이 무한공항 고추 말리는 식으로 공항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부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체의 문제고 분권의 문제다. 그리고 또 생존의 문제라고 아주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예, 어떤 조사에 따르면 2050년에 물동
4,600만 수요가 뭐 이런 항공 수요도 예측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변경은 불가피하게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공가가 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공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경부고속도로 아닌가. 이것도 분명히 토건 사업이죠. 그런데 경부고속도로가 우리 그 경제개발에 끼친 영향은 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공항으로 하는 그 인천국제공항이 지금 없다면 생각해봐요. 근데 인천국제공항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 추진하고 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웬 갯벌의 공항이냐 이래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렇지만 지금 이제 뭐 아시아 최고의 허브 공항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부산에서 이 부산이 그런 그 물동량이 그 이렇게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라고 그러는데 실제 김해공항으로 그것을 다 처리할 수가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방 자치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물류 사업의 어떤 한 단계 더 진전을 위해서라도 그 필요하다. 그리고 그 위치가 이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그 전에도 점수를 이렇게 그 뭐 이 세 군데 중에서 꼴찌였고 이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주로 이 경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그 만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경제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지적이 됐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가덕도 신공항 같은 이런 미래를 보는 국제 사업 같으면은 저는 대통령이 좀 나서야 된다. 아까 이야기대로 대통령이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입장을 가지고서 소신을 가지고서 그것이 해결책이 되든 아니면 어떤 그 해결의 어떤 계기로 삼든 간에 이게 대통령이 좀 나서줘야 될 만한 그런 이 사업들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게 특별법으로서 아마 부산에서는 2030년도에 부산 엑스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려고 하죠. 아니 확정된 거 확정된 건 아니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신청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이제 그 공항이 있어야 된다. 예, 이제 이런 이야기. 2018년에 지금 완공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저는 그게 또 너무 이렇게 연연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김해공항이 아니다고 됐으면은 이 가덕도 공항으로 그냥 곧바로 갈 것이 아니라 이 가덕도를 포함해서 우리가 15년이 흘렀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국민적으로 또 이렇게 전체 전문가와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이런 국책 사업은 함께 국민들이 동의하고 이 모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야도 있지만 저는 대통령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선거가 없으면 가덕도가 나왔을 건가 나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예.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그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거 때문에 온 나라가 그냥 저기 토건 사업으로 망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다음은 마지막 주제인 이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아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 부산시장보다도 더 그 1년 뒤에 있는 대선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이 현재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동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서울의 전월세 이 난리가 난 거죠 지금 현재. 예. 그래서 그거와 연관돼 가지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시기가 내년 4월이에요. 예.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5달 남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5달 남았는데 과연 지금 경제가 5개월 후에는 어떻게 되어갈 건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민주당의 주 지지층 중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 지지층인가 이런 부분으로 좀 보고 지금 부동산 문제가 난리가 나가 제일 부동산에 지금 이 돈을 번 사람도 서울에 많겠지만은 부동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있어요. 그럼 일자리 부동산
이 두 가지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서울시장 선거를 좌우할 거고, 또 그때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올겨울을 넘기면서 한국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번져가지고 얼마나 죽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좌우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여권에서 내년 이 총선에 재보선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리한 요소가 별로 있겠느냐 봤을 때 매우 불리한 여건에서 치른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야권이 과연 현 상황에서 자기들한테 맞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아낼 수 있는 최적 후보를 만들어낸다 하면 제가 봤을 때 야권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야권이 현재 굴러가는 형태를 보면 최적 후보가 아니라 그냥 그렇고 그런 후보로 굳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아서 이 정치 공학적인 부분이 지금 국민 여론을 이렇게 이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권에서는 지금 전월세 대책은 뭐 내놨지만 그게 바로 그것이 어떤 그 지금 혼란을 갖다 진정시키고 해결하는 측면을 되기는 어려운 가운데 내년 4월 보궐선거 전에 3월이 이사 수요가 전부 다 밀리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 겨울철 지금 이 3차 유행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방역도 2단계로 했는데 그때 또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상당히 정부 여당에서는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래 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아마 연초만 해도 대체적으로 재보궐선거가 된다면 서울은 민주당이 이길 것이고 부산은 뭐 국민의힘이 이기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은 시간이 자꾸 진행되어 올수록 양쪽 다 접점으로 가요. 양쪽 다 접점으로 가는데 부산은 접점으로 가게 된 하나의 계기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가덕도 신공항 문제입니다. 어쨌든 가덕도 신공항 문제와 관련된 주도권은 현 정부 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거기에 선수를 치기 위해서 뭐 특별법을 만들고 해도 어쨌든 그쪽 지역 부산 시민들이 봐서는 가덕도 신공항은 현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더더기나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 거는 지금 분위기를 연출하는 과정이 되고, 야당 후보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은 아까 지금 황 소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변수 외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심리적 변수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뭐가 아니 이 수도 이전 문제입니다. 자, 서울시에 사는 서울 시민의 가장 큰 물질적인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가장 큰 이 정신적인 만족감은 뭐가면은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수도에 산다는 수도 시민이라는 자긍심입니다. 민주당이 그거를 사실상 지금 박탈하는 거예요. 박탈하는 정도가 아니고 마치 서울 시민들이 이 부동산 투기 전체적으로 좋지 않는 그런 어떤 불법적인 데 연루되어 있는 그런 이 시민으로 연상되게끔 만들면서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수도를 박탈해버리니 그 심리적 박탈감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물질적인 것만 보지만은 서울시의 경우는 제가 그때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서울시민 자긍심을 박탈하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려고 하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지금 부산은 야당에 비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자꾸 따라가는 형국이고, 서울시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보면은 야당에 비해서 야당이 자꾸 따라오는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곳이 다 이 박빙으로 가는 이런 분위기가 보여요. 예, 아까 제가 부산하면서 좀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는데, 뭐냐면은 지금 이제 부산시장 보선에 임하는 후보들, 그 후보들에 대한 좀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야를 한꺼번에 같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 교수님. 예.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먼저 여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당에서는 지금
이 지금 그 누구를 낼 것이냐. 뭐 제일 처음 그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역시 이렇게 삼선 의원에다가 지금 현재 국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영춘. 지금 국회 사무총장이 아마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김영춘 사무총장이 지난번 옵티머스 사건이죠? 예. 라임 사건인가요? 라임 사건인가? 라임. 라임 사건에 지금 뭐 연루됐다. 뭐 그래서 아직 뭐 검찰에 소환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걸려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측면은 김영춘 총장의 거치와 관련해서 또 하나 측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이 서병수 의원이 출마했을 경우에 서병수 의원이 사실은 지난 총선 때 김영춘 의원 지역에서 그 김영춘 의원을 꺾고 당선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부산시장보다는 이 지금 그럼 김영춘 의원을 차라리 그러면 보궐선거의 후보로 내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내고 아니면 다른 유페이스를 시장으로 낼 거냐 뭐 그것도 전략적인 고민을 아마 선택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뭐 김영춘 의원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주목되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주목되는 인물이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를 많이 했던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본인은 아직까지 뭐 지금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 지금 민주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선거에 보면 지금 또 이 민주당 쪽에 적극적인 사람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제 권한대행 맡고 있는 변성환 권한대행이 아마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가열 출신을 내실 것인지 아니면 정치인 출신을 낼 것인지 민주당이 고민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연 지금 상당히 잘 알려진 이게 구간이 명간이다 이 식으로 서병수 의원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가장 큰 하나의 그 잣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인지도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높은데 문제는 이 뭐 유페이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부산에서 국회의원 한 번 했던 박용준 전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또 이현주 의원은 부산 출신은 아니지만 부산에서는 아직 지난번 총선 때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에 삼선했던 이진복, 유재중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뛰고 있는데 결국 지금 야권의 고민은 뭐냐? 유페이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큰 하나의 이 좀 뭐랄까 이 정치적 그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부산시장 후보로 여권은 아마 야권의 그 후보가 어떻게 구도에 닿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다 보니 사실상 차출적 성격이 강하리라고 봅니다. 상당히 전략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면 이길 후보를 낼 거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명이 거론되어도 현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그 거명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야당도 똑같은 지금 논리입니다.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부산시장 놓쳐버리면은 다음 대선 어려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기는 후보를 내야겠죠? 그러면 이기는 후보를 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지금 그것이 반영이 되어 갖고 경선 룰을 보면은 컷오프는 100% 국민 경선. 본 경선은 당원은 뭐 20%인지 30%지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국민 경선. 대폭 국민 경선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내는 거죠. 결국은 뭐가면 이길 후보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야권 후보에 대고 누가 유리해지느냐?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이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초기에 그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후보들이 그런 후보들이 아마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부산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국민의힘이 이기지 않겠나라는 분위기였는데 가만 갈수록 해볼만 하다는 민주당의 분위기가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양당 모두 이길 후보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국민의 심당이 이길 생각이 아니라 져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후보만 지금이라도 잘 정리하면 뭐 내가 볼 때 이길 것 같아요. 무난하게.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선두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각각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선거 나가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에서 시간 많을 때 교통 정리 안 하고 지켜보자 해놓고 이 사태를 끌어왔는데
김종인의 도대체 속셈이 뭔지 부산시장을 적당히 져주는 게 목적인지 저는 그걸 의심합니다. 박경준, 이현주, 서경수 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뭐 다들 약점이 있는데 앞에 두 사람도 만만한 약점이 있죠. 뭐 부산 사람들이 잘 알 거라 봐요. 하여튼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이 예년과 다르게 후보의 비중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당의 아마 그 지지들은 접점을 향해서 서로 모아지는 이런 이 거의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결정타는 후보가 될 것이다. 근데 그 후보가 지금 부산이 굉장히 제2도시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또 인구도 굉장히 줄고 있고 이게 경제도 주력 산업들이 다 쇠퇴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활로를 못 찾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이 새로운 어떤 도약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이 시장 아마 그 부분이 그 시민들이 아마 그리고 중도층들이 특히 이 모아지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체로 지금 언급된 사람들은 거의 이제 국회의원 출신인데 국회의원도 여러 현안을 다루고 실제적으로 조율을 하면서 또 비전을 내오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 이학력도 있겠지만 사실 뉴페이스 신인들 중에서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 지명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아마 제 생각할 때는 정기국회 끝나면은 곧바로 어떤 일정 조정기 속에서 내년에는 경선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게 또 경선이 또 시민 경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도 필요하고 그 국민의힘에서는 미스터 트롯 방식을 갖다가 그 차용해 가지고 시민평가인단을 또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부산은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시 이 서울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